미친 집값에 배신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멈추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래 절벽인데 또 반토막, 역대급 거래 한파가 닥친 서울 아파트라는 지금 제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거래죠. 자, 상승장이 옵니다. 그러면은 상승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래가 수반됩니다. 거래가. 네, 하락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거래가 줄어듭니다. 거래가 줄면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닥에 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완전 거래가 정체화됩니다. 이게 거래가 정체가 오는 시기가 딱 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팔 사람들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팔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를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매수를 한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우리가 시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에서는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똘똘한 주식. 네,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가장 쌉니다. 오늘이. 상승장에서는 내일이 더 비싼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제일 비싼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거래량을 통해서 시세가 지금 상승 국면에 있는지 하락 국면에 있는 건지 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부동산 판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이 언제 멈추겠습니까? 금매 같은 경우는 저는 금매 시장은 네,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매 시장이 완전히 일단락하는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리라는 문제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금리라는 문제. 시세가 이전에 너무 많이 올랐죠. 2021년도. 그리고 금리와 함께 나오는 것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말린다. 지금 엮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7월까지니까, 7월 1일 이전까지니까 그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상호 교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금매 시장은 일단락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그러면은 침체기는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저는 부동산 시장은 큰 배라고 했습니다. 큰 배. 네. 뭐 여러분들 보시면 보트, 이런 요트 이런 거 아니에요. 자동차 오토바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요트 이런 거는 유턴이 금방 가능합니다. 유턴. 그런데 여러분들 큰 배의 대표적인 것이 뭐 항공모함이라 볼게요. 항공모함은 너무 크죠. 이거 유턴이 금방 됩니까? 추세를 한번 잡으면요, 유턴하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상승기가 왔을 때, 네, 이게 상승기가 주로 얼마큼 갑니까? 7에서 8년은 가죠, 기본적으로. 하락기가 오게 되면은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2에서 3년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소파동이 이어지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큰 하락기가 왔을 때, 그래서 A파, B파, C파가 걸리는 기간은 부동산에서 기반적으로 2, 3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고 여러분들 코인 하신 분들 있죠. 이 코인 하지 말았죠. 주식은. 네, 두 가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실물 자산. 네, 이건 실물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과 코인은 완벽하게 무엇입니까? 완벽한 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식하고 코인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성장성도 문제도 되고, 그다음 매출, 네, 주식을 봤을 때 순이익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게 좀 다릅니다. 문제가. 예, 이거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부동산에 여러 가지 요인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구 문제도 되겠죠. 금리라는 문제도 되겠죠. 네, 경기라는 문제도 되겠고. 여기서는 또 공급이란 문제, 수급이란 문제도 다뤄질 겁니다. 그런데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이
다른 것은 실물 자산이냐 아닌가라는 부분이 1번이 되겠고, 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는 완벽한 수급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적인 논리로는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1990년, 91년 정도를 해서 버블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에. 네, 그래서 부동산의 장기 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2006년부터 일본 시장은 본격적인 인구가 하락기가 시작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일본 같은 경우는 2006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2006년부터 일본의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오사카,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일단 감소세로 줄어든다. 그러면 유동인구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느냐? 오히려 일본 시장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 거기에는 거주라는 의식주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급으로 보게 되는 주식과 코인 같은 이런 시장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파동 혹으나 2, 3년으로 이루어지는 1년 이상은 장기가 되겠죠. 이루어지는 하락 파동. 그리고 인간의 실물 자산이라는 것과 인간의 욕망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락장도 아까 설명됐지만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네, 가수요가 붙습니다. 가수요. 왜 가수요가 또 붙습니까?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에 내일은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 또 붙는 게 무엇입니까? 투기 수요가 같이 붙죠. 자, 집이라는 문제,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네, 완벽한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는 완벽한 실거주라는 이러한 요소들, 네, 실수요라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점핑이 되는 거고 하락기가 오게 되면 왜 거래가 절벽이 됩니까? 하락장이 오게 되면 거래가 줄죠. 부동산에 있어서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남는 것이 뭡니까? 실거주 요인밖에 없어요. 실거주.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하락장이 오게 되면 부동산은 실거주 요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실거주로 이루어진 시장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에서 이 전세 시장입니다. 전월세 시장은요, 완벽한 실거주예요. 여기는 투자 수요, 가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게 되면 부동산에 있어서 아파트에 있어서 거래량이 거래 절벽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거주 요소밖에 없다.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네, 자 여기서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들, 네, 뭐 실수요라고 하죠. 이 실수요가 50%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나머지 25%는 가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25%는 무엇입니까?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수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50%가만이 있는 실수요. 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전에 상승했던 국면과는 완전히 다른 거래절벽 시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요와 투기 수요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실수요라는 실거주에 대한 요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락장에서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네, 100% 실거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심각하다. 낙폭 최대, 수도권 집값이 쌓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때는 지금과는 가격이 좀 다르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2억에서 3억 정도 내렸다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최대 7억까지 내렸다는 단지가 있는데 비율로 보시면요. 금융위기 때가 하락률이라고 하죠. 하락률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빨리 많이 빠졌다는 거.
많이 빠진다는 것이 이 부분들이 지금에 나타나는 금융위기 때와 좀 다른 요인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미국 글로벌 시장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뭐 미친 집값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10% 하락한 지역도 있고 지금 뭐 16% 상승 전망하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집값은 보시면은 뭐 지금 아직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본격적인 하락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먼 쇼크 적중했다는 실러 교수,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의 논리하고 지금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망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경기 전망, 주식 전망, 부동산 전망을 가장 잘하는 데가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가 거의 다 맞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전망하는 미국 집값은, 자, 일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정 금리 대출 비중이 80%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미국도 마찬가지야. 금리 2.5%가 올라갔는데, 자,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0%였습니다. 0%. 기준금리가 0%였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뭐 주담대라고 하죠. 이 모기지를 쓸 때는 마찬가지죠. 고정금리가 아닌, 네, 지금 고정금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동금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했던, 네, 금리 비중이, 대출 비율이, 네, 고정금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고용이라고 합니다.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 고용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네, 이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려도 집값에 미국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 기준율을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금리로 집을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최저치의 기준금리 0.5%죠. 이때 사실은 고정금리로 했었어야 됩니다. 영끌족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변동금리를 썼던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좀 불안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신고가와 미분양 그리고 신고가와 하락은 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계속 지금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하락기가 기본적으로 2에서 3년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금매 시장은, 예, 내년 상반기 정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상승이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네, 내년 상반기는 금매 시장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고 2, 3년 정도는 하락으로 전환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신고가는 계속 나옵니다. 신고가. 자,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 이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에서는 나옵니다. 아까 일본 시장에서 보셨죠? 일본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들을 다 배제하면 어떻습니까?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고가 나타난다.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희소성이죠. 희소성 플러스 한정성이란 겁니다. 한정성. 자, 이 부분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소성과 한정성은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기가 이어지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수한 입지죠.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입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가 바로 조망이라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망이라는 부분이 희소성과 한정성을 만들고 그것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제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한강변의 아파트, 네, 지금 뭐 한남동에 이런 아파트들이, 뭐 한남더일이라든가, 네, 이런 아파트들이 보시면은 뭐 좀 조망은 없겠지만 뭐 아주 한정적인 입지 아파트죠. 뭐 파르크 한남이라든가 이거 팔고 딴 데 갈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못 팝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낼 것 같고, 지금 뭐 강남 3구 집값 휘청겨도 압구정 청담은
네, 지금 뭐 압구정도 마찬가지죠. 예, 청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도 마찬가지죠. 에테르노 청담. 예. 이거 뭐 지금 에테르노 청담이나 PH129 이거 대체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담 저 한남동에도 어떻습니까? 한남더일 뭐 한남더힐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인원 한남, 네, 나인원 한남도 그렇고 그냥 파르크 한남 이런 아파트들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 대체제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버틴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는 아직도 이런 아파트들 6개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펜트하우스는 희소성의 결정판이죠. 희소성. 이거는 희소성과 한정성의 결정판입니다. 네, 여기서 입지와 그 다음에 조망이 어우러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대체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제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고가를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하락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급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이고 전반적인 하락기는 2, 3년 정도는 충분하게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신고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특수한 물건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데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